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화와 감사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은퇴를 하던 해 그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한평생을 바친 직장을 떠나는 날이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정수, 올해 60. 치열했던 서울의 한 중소기업 관리부에서 34년 청춘을 모두 바쳤던 그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직장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을의 집을 나서던 그의 일상은 이제 아침 9시 느긋하게 내린 커피 한 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앉아 쏟아지는 햇살을 마주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이전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계절의 다채로운 색깔이 시간이 멈춘 뒤에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그의 아내 민경자 씨, 역시 60의 나이로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며 두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낸 그에게는 세상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큰딸은 결혼해 대전에서 가정을 꾸렸고 아들은 아직 미혼이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어 크게 걱정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숨을 돌리며 말 그대로 여유라는 단어의 무게를 온전히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2억 8천만 원. 34년의 세월이 담긴 결코 가볍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퇴직 후 몇 달 동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은행에 그대로 넣어두자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의 이자는 보잘것없었고 주식은 평생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터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변 친구들 역시 하나둘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투자해 매달 쏠쏠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당신도 그런 거 하나 해보는 게 어때요? 매달 집세만 받아도 우리 용도는 충분하잖아요. 아내의 한마디가 마음의 씨앗처럼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듣기에는 그럴듯해도 괜히 잘못 발을 들였다가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십 년을 오직 가족만 바라보며 앞만 보고 달려온 자신의 삶에 대한 마지막 보상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나를 위해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에 단단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난생 처음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서점에서 관련 서적을 사서 탐독했으며 몇몇 컨설팅 업체와 상담도 받았습니다. 처음 접하는 생소한 용어들과 복잡한 시장의 흐름은 어렵기만 했지만 이상하게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새는 줄 모른다더니 내가 지금 부동산에 단단히 빠졌나 봐. 그는 아내에게 웃으며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분당 인근에 새로 짓는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초역세권, 신혼부부 수요 폭발, 월세 90만 원 보장. 현장을 가득 메운 화려한 문구들이 그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란한 프레젠테이션, 모델하우스에 세련되고 깔끔한 인테리어, 그리고 지금 아니면 이 기회는 다시 없습니다. 라는 분양 담당자의 단호한 말에 그의 마음은 이미 절반쯤 넘어가 있었습니다. 한 채에 2억 4천만 원. 매달 들어올 월세 수익을 감안하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었고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이 생긴다는 점이 더없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의 거의 대부분을 이 오피스텔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아내와 함께 짧은 여행을 다녀왔고 일부는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박정수 씨는 자신이 인생 최고의 결정을 내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제는 돈 걱정 없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로 손자, 손녀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고 오랜 친구들과 부담 없이 등산도 다니며 평화로운 여생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식탁에 마주 앉아 희망찬 미래를 그리던 그날 밤, 그의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아무런 예고 없이 새로운 장을 열어젖히곤 합니다. 그리고 그 장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가 투자한 오피스텔이 완공되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조감도 사진보다 훨씬 더 근사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을 받은 회색 타일 벽면은 세련된 윤기가 흘렀고 통유리로 된 로비는 고급 호텔을 연상케 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잘 정돈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 옆에는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표지판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정수 씨는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완공 전부터 자주 현장을 방문하며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했고 입주가 시작될 무렵에는 직접 인근 부동산 사무실을 돌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이 동네는 워낙 수요가 탄탄해서 월세 놓는 건 문제없을 겁니다. 중개사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달, 그의 오피스텔은 비어 있었습니다. 첫 달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는 애써 태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달도 공실, 그리고 세 번째 달이 되어서야 보증금 500만 원의 월세 70만 원이라는 조건으로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 설명회에서 들었던 월세 90만 원 보장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정수 씨는 일단 공실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라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아쉽다는 감정이었습니다. 매달 70만 원, 1년이면 840만 원.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긴 해도 은행 이자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건물의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툭하면 멈춰섰고 입주민 게시판에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불만 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의 고성방가로 인해 세입자들의 불만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입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계속 이런 상태면 저 계약 연장 안 할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정수 씨는 머리가 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임대 관리를 맡겼던 대행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세 입금일이 지났는데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수십 번을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랴부랴 현장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보니 그곳에서도 그 업체 요즘 연락 안 된다는 집주인들 많아요 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설명회 때 명함을 받았던 분양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그동안 굳게 믿었던 수익률 보장, 임대관리대행 같은 달콤한 말들이 모두 허공으로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 씨는 아내에게 차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채 거실불도 켜지 않고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한 채였지만 그 안에 담았던 기대와 꿈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작은 공간에서 자신과 아내의 안락한 노후를 그렸고 손주들과 나눌 따뜻한 시간을 상상했으며 평생 일해온 스스로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축복이 아닌 빚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관리비와 대출이자, 그리고 언제 채워질지 모르는 공실 상태의 스트레스.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나간 이후 새로 들어올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나는 왜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라는 끝없는 자책이었습니다. 수십 년 직장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겪고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단단해졌다고 믿었던 자신인데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말았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역시 노후엔 부동산이 최고야라며 자랑할 때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씁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를 붙잡아준 것은 아내 민경자 씨의 한마디였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했던 선택이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난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그 말이 그 어떤 화려한 위로보다 깊은 진심으로 다가와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 덕분에 그는 무너진 마음을 다시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는 다시 부동산 현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발품을 팔며 인근 오피스텔의 시세와 공실률, 수요의 흐름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대여섯 군데나 돌며 조언을 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이 지역 오피스텔은 지금 포화 상태예요. 신축은 계속 들어오고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월세는 고사하고 보증금이라도 낮춰서 공실부터 메우는 게 급선무죠. 애초에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게 책정됐어요. 요즘 시세로는 그 가격에 절대 못 팔아요. 팔려면 최소 3천만 원은 손해보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임대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손절하시거나 아니면 아주 장기적으로 보고 끌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정수 씨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말이 좋아 손절이지. 그것은 사실상 자신의 34년 직장 생활이 담긴 퇴직금의 일부가 허공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의 손실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노력, 시간의 결과물이 훼손된다는 무게로 다가왔기에 그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요즘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요? 라며 걱정스럽게 묻곤 했고 정수 씨는 그럴 때마다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라며 얼버무렸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은퇴자 모임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장년층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프로그램에서 만난 이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시작된 대화가 점차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는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저도요. 퇴직하자마자 분양형 오피스텔 2채를 샀는데 지금 둘 다 몇 달째 공실입니다. 저는 아들 말만 믿고 코인에 들어갔다가 1억을 날렸어요. 우리 같은 세대한테 코인이 뭔지 누가 제대로 알려주기나 했나요? 다들 그랬을 거예요. 그냥 퇴직하고 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라도 해야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대화를 통해 정수 씨는 이것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은퇴라는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에서 사회는 그들에게 준비된 길을 제시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당신도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환상과 불안감 속으로 수많은 이들을 떠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을 당장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월세 조건을 시장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했고 더 이상 대행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관리에 나섰습니다. 건물 내 문제점들은 관리사무소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개선을 요구했고 청소 상태나 공용공간의 관리 상태도 예전보다 더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낮은 조건이었지만 정수 씨는 그 순간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멈춰있던 무언가가 다시 조심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처음 그렸던 장밋빛 그림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지만 그는 이제 그 그림의 틀 자체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꿈꾸는 노후라는 게 어쩌면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느 날 저녁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매일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겠어. 아내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동네 마트에 들러 삼겹살을 사와 조촐하지만 따뜻한 만찬을 즐겼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덧 그 오피스텔을 산 지 3년이 넘었고 박정수 씨는 더 이상 그 건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많지 않았지만 최소한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할 정도는 되었고 세입자도 비교적 오래 머물러 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거센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는 않는 오래된 나무처럼 자신만의 삶의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 투자라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 그는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삶의 구조였습니다. 퇴직 전에는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점심을 먹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정해진 틀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그 단단했던 틀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웠지만 그 자유는 곧 막막함으로 변했습니다. 시간은 넘쳐났지만 그 시간을 채울 의미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질서를 찾아 헤맸습니다. 누군가는 등산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수 씨는 잠시 그 허전한 틈을 돈으로 메우려 했던 것입니다. 안정적인 수익, 보장된 노후, 성공적인 투자라는 말들이 마치 퇴직 후 삶의 새로운 정답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쩌면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삶을 채우는 건 결국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하루를 보내고 어떤 의미를 찾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 무사히 일어나 이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고 아내와 마주 앉아 아침 뉴스를 보며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노후가 아닐까. 그는 예전보다 훨씬 소박해졌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단단해졌습니다. 무작정 높은 수익을 쫓기보다는 이제 삶의 균형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재정적인 선택도 신중하게 하되 더 이상 헛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동네 도서관에 가서 노트북을 펴고 자신의 경험을 글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실패라고만 생각했던 그 오피스텔이 지금의 자신을 단련시킨 값비싼 훈련장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퇴직 후 부동산 투자에 실패했다.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나는 돈보다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세상 가장 큰 자산임을 알게 되었다. 그의 글을 본 도서관 독서의 회원 몇 명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불안했는데 선생님 글을 읽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지금까지 돈 벌 생각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제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겪은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겨울 오후,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아내와 함께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퇴 후 찻집을 시작한 사장 부부는 이곳을 마음의 쉼터라고 불렀습니다. 저희는요, 돈을 많이 벌 생각보다는 누군가 이곳에서 잠시라도 편안히 하루를 쉬었다 가면 그걸로 만족해요. 사장의 말에 정수 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배운 경험,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은퇴한 분들 다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쫓기듯 살더라고요. 아내의 말이 그의 마음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수 씨는 며칠 뒤 지인 몇 명을 초대해 작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장소는 근처 복지관에 비어있는 회의실이었습니다. 어느 서툰 투자자의 이야기라는 소박한 제목 아래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고 질문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꼭 제 이야기 같아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저도 요즘 밤잠을 설치거든요.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는지가 가장 궁금했는데 결국은 마음가짐의 문제였군요. 투자 전에 배워야 하는 건 돈 버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정수 씨는 이 소박한 모임을 매달 한 번씩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강의라기보다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세대가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그는 삶의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정수 씨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아, 돈도 중요하지.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야. 아빠도 퇴직하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단다. 늦게 깨달은 만큼 더 깊이 마음에 새겨지더구나. 아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그 한마디에 정수 씨는 오래도록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의 그 말이 자신의 굽이진 지난 세월 전체에 대한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그 문제의 오피스텔에게 마음속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한번 무너졌지만 내 덕분에 다시 내 삶을 온전히 돌아보게 되었어.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괜찮은 어른이 된 것 같구나. 그는 더 이상 수익률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매달 월세가 들어오면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혹여 세입자가 나가더라도 그래, 또 좋은 누군가가 들어오겠지라며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조금씩 부드럽게 느껴졌고 텅 비었던 하루하루가 다시 소중한 의미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은퇴 후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정수 씨는 아내와 함께 작은 산사에 다녀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내 곁에서 부는 바람 소리도 길가의 핀 꽃향기도 미처 몰랐구나. 이제 그는 압니다. 삶이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투자가 성공했더라면 결코 몰랐을 것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진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아내의 존재와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삶의 가치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당신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그 오피스텔 투자 안 할 거야? 정수 씨는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안 할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오피스텔 덕분에 내가 이렇게 철이 든 거라면 한 번쯤은 괜찮은 수업료였던 것 같기도 해.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그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뒤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섭니다. 바람의 방향과 새소리, 먼 산의 윤곽을 느끼며 고요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는 오늘도 산책을 하며 생각합니다. 살아 숨쉬는 이 하루하루가 참으로 고맙다고. 돈으로 채우려 했던 텅 빈 노후는 사실 마음의 공간을 따뜻하게 채워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우리 모두의 삶을 관통하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박정수 씨는 더 이상 실패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이웃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잠시 멈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스한 햇살과 잔잔한 행복이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화와 감사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은퇴를 하던 해 그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한평생을 바친 직장을 떠나는 날이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정수, 올해 60. 치열했던 서울의 한 중소기업 관리부에서 34년 청춘을 모두 바쳤던 그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직장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을의 집을 나서던 그의 일상은 이제 아침 9시 느긋하게 내린 커피 한 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앉아 쏟아지는 햇살을 마주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이전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계절의 다채로운 색깔이 시간이 멈춘 뒤에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그의 아내 민경자 씨, 역시 60의 나이로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며 두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낸 그에게는 세상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큰딸은 결혼해 대전에서 가정을 꾸렸고 아들은 아직 미혼이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어 크게 걱정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숨을 돌리며 말 그대로 여유라는 단어의 무게를 온전히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2억 8천만 원. 34년의 세월이 담긴 결코 가볍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퇴직 후 몇 달 동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은행에 그대로 넣어두자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의 이자는 보잘것없었고 주식은 평생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터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변 친구들 역시 하나둘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투자해 매달 쏠쏠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당신도 그런 거 하나 해보는 게 어때요? 매달 집세만 받아도 우리 용도는 충분하잖아요. 아내의 한마디가 마음의 씨앗처럼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듣기에는 그럴듯해도 괜히 잘못 발을 들였다가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십 년을 오직 가족만 바라보며 앞만 보고 달려온 자신의 삶에 대한 마지막 보상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나를 위해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에 단단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난생 처음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서점에서 관련 서적을 사서 탐독했으며 몇몇 컨설팅 업체와 상담도 받았습니다. 처음 접하는 생소한 용어들과 복잡한 시장의 흐름은 어렵기만 했지만 이상하게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새는 줄 모른다더니 내가 지금 부동산에 단단히 빠졌나 봐. 그는 아내에게 웃으며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분당 인근에 새로 짓는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초역세권, 신혼부부 수요 폭발, 월세 90만원 보장. 현장을 가득 메운 화려한 문구들이 그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란한 프레젠테이션, 모델하우스에 세련되고 깔끔한 인테리어, 그리고 지금 아니면 이 기회는 다시 없습니다. 라는 분양 담당자의 단호한 말에 그의 마음은 이미 절반쯤 넘어가 있었습니다. 한 채에 2억 4천만 원. 매달 들어올 월세 수익을 감안하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었고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이 생긴다는 점이 더없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의 거의 대부분을 이 오피스텔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아내와 함께 짧은 여행을 다녀왔고 일부는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박정수 씨는 자신이 인생 최고의 결정을 내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제는 돈 걱정 없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로 손자, 손녀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고 오랜 친구들과 부담 없이 등산도 다니며 평화로운 여생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식탁에 마주 앉아 희망찬 미래를 그리던 그날 밤 그의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아무런 예고 없이 새로운 장을 열어젖히곤 합니다. 그리고 그 장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가 투자한 오피스텔이 완공되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조감도 사진보다 훨씬 더 근사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을 받은 회색 타일 벽면은 세련된 윤기가 흘렀고 통유리로 된 로비는 고급 호텔을 연상케 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잘 정돈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 옆에는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표지판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정수 씨는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완공 전부터 자주 현장을 방문하며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했고 입주가 시작될 무렵에는 직접 인근 부동산 사무실을 돌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이 동네는 워낙 수요가 탄탄해서 월세 놓는 건 문제없을 겁니다. 중개사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달 그의 오피스텔은 비어 있었습니다. 첫 달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는 애써 태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달도 공실, 그리고 세 번째 달이 되어서야 보증금 500만 원의 월세 70만 원이라는 조건으로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 설명회에서 들었던 월세 90만 원 보장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정수 씨는 일단 공실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라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아쉽다는 감정이었습니다. 매달 70만 원, 1년이면 840만 원.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긴 해도 은행 이자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건물의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툭하면 멈춰섰고 입주민 게시판에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불만 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의 고성방가로 인해 세입자들의 불만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입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계속 이런 상태면 저 계약 연장 안 할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정수 씨는 머리가 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임대 관리를 맡겼던 대행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세 입금일이 지났는데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수십 번을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랴부랴 현장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보니 그곳에서도 그 업체 요즘 연락 안 된다는 집주인들 많아요 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설명회 때 명함을 받았던 분양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그동안 굳게 믿었던 수익률 보장, 임대관리대행 같은 달콤한 말들이 모두 허공으로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 씨는 아내에게 차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채 거실 불도 켜지 않고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한 채였지만 그 안에 담았던 기대와 꿈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작은 공간에서 자신과 아내의 안락한 노후를 그렸고 손주들과 나눌 따뜻한 시간을 상상했으며 평생 일해온 스스로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축복이 아닌 빚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관리비와 대출이자 그리고 언제 채워질지 모르는 공실 상태의 스트레스.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나간 이후 새로 들어올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나는 왜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라는 끝없는 자책이었습니다. 수십 년 직장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겪고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단단해졌다고 믿었던 자신인데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말았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역시 노후엔 부동산이 최고야라며 자랑할 때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씁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를 붙잡아준 것은 아내 민경자 씨의 한마디였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했던 선택이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난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그 말이 그 어떤 화려한 위로보다 깊은 진심으로 다가와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 덕분에 그는 무너진 마음을 다시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는 다시 부동산 현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발품을 팔며 인근 오피스텔의 시세와 공실률, 수요의 흐름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대여섯 군데나 돌며 조언을 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이 지역 오피스텔은 지금 포화 상태예요. 신축은 계속 들어오고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월세는 고사하고 보증금이라도 낮춰서 공실부터 메우는 게 급선무죠. 애초에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게 책정됐어요. 요즘 시세로는 그 가격에 절대 못 팔아요. 팔려면 최소 3천만 원은 손해보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임대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손절하시거나 아니면 아주 장기적으로 보고 끌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정수 씨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말이 좋아 손절이지. 그것은 사실상 자신의 34년 직장 생활이 담긴 퇴직금의 일부가 허공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의 손실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노력, 시간의 결과물이 훼손된다는 무게로 다가왔기에 그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요즘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요? 라며 걱정스럽게 묻곤 했고 정수 씨는 그럴 때마다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라며 얼버무렸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은퇴자 모임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장년층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프로그램에서 만난 이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시작된 대화가 점차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는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저도요. 퇴직하자마자 분양형 오피스텔 2채를 샀는데 지금 둘 다 몇 달째 공실입니다. 저는 아들 말만 믿고 코인에 들어갔다가 1억을 날렸어요. 우리 같은 세대한테 코인이 뭔지 누가 제대로 알려주기나 했나요? 다들 그랬을 거예요. 그냥 퇴직하고 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라도 해야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대화를 통해 정수 씨는 이것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은퇴라는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에서 사회는 그들에게 준비된 길을 제시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당신도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환상과 불안감 속으로 수많은 이들을 떠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을 당장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월세 조건을 시장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했고 더 이상 대행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관리에 나섰습니다. 건물 내 문제점들은 관리사무소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개선을 요구했고 청소 상태나 공용공간의 관리 상태도 예전보다 더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낮은 조건이었지만 정수 씨는 그 순간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멈춰있던 무언가가 다시 조심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처음 그렸던 장밋빛 그림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지만 그는 이제 그 그림의 틀 자체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꿈꾸는 노후라는 게 어쩌면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느 날 저녁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매일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겠어. 아내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동네 마트에 들러 삼겹살을 사와 조촐하지만 따뜻한 만찬을 즐겼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덧 그 오피스텔을 산 지 3년이 넘었고 박정수 씨는 더 이상 그 건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많지 않았지만 최소한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할 정도는 되었고 세입자도 비교적 오래 머물러 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거센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는 않는 오래된 나무처럼 자신만의 삶의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 투자라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 그는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삶의 구조였습니다. 퇴직 전에는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점심을 먹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정해진 틀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그 단단했던 틀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웠지만 그 자유는 곧 막막함으로 변했습니다. 시간은 넘쳐났지만 그 시간을 채울 의미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질서를 찾아 헤맸습니다. 누군가는 등산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수 씨는 잠시 그 허전한 틈을 돈으로 메우려 했던 것입니다. 안정적인 수익, 보장된 노후, 성공적인 투자라는 말들이 마치 퇴직 후 삶의 새로운 정답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쩌면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삶을 채우는 건 결국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하루를 보내고 어떤 의미를 찾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 무사히 일어나 이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고
아내와 마주 앉아 아침 뉴스를 보며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노후가 아닐까. 그는 예전보다 훨씬 소박해졌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단단해졌습니다. 무작정 높은 수익을 쫓기보다는 이제 삶의 균형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재정적인 선택도 신중하게 하되 더 이상 헛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동네 도서관에 가서 노트북을 펴고 자신의 경험을 글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실패라고만 생각했던 그 오피스텔이 지금의 자신을 단련시킨 값비싼 훈련장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퇴직 후 부동산 투자에 실패했다.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나는 돈보다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세상 가장 큰 자산임을 알게 되었다. 그의 글을 본 도서관 독서의 회원 몇 명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불안했는데 선생님 글을 읽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지금까지 돈 벌 생각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제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겪은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겨울 오후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아내와 함께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퇴 후 찻집을 시작한 사장 부부는 이곳을 마음의 쉼터라고 불렀습니다. 저희는요, 돈을 많이 벌 생각보다는 누군가 이곳에서 잠시라도 편안히 하루를 쉬었다 가면 그걸로 만족해요. 사장의 말에 정수 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배운 경험,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은퇴한 분들 다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쫓기듯 살더라고요. 아내의 말이 그의 마음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수 씨는 며칠 뒤 지인 몇 명을 초대해 작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장소는 근처 복지관에 비어있는 회의실이었습니다. 어느 서툰 투자자의 이야기라는 소박한 제목 아래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고 질문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꼭 제 이야기 같아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저도 요즘 밤잠을 설치거든요.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는지가 가장 궁금했는데 결국은 마음가짐의 문제였군요. 투자 전에 배워야 하는 건 돈 버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정수 씨는 이 소박한 모임을 매달 한 번씩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강의라기보다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세대가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그는 삶의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정수 씨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아, 돈도 중요하지.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야. 아빠도 퇴직하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단다. 늦게 깨달은 만큼 더 깊이 마음에 새겨지더구나. 아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그 한마디에 정수 씨는 오래도록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의 그 말이 자신의 굽이진 지난 세월 전체에 대한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그 문제의 오피스텔에게 마음속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한번 무너졌지만 내 덕분에 다시 내 삶을 온전히 돌아보게 되었어.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괜찮은 어른이 된 것 같구나. 그는 더 이상 수익률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매달 월세가 들어오면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혹여 세입자가 나가더라도
그래, 또 좋은 누군가가 들어오겠지라며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조금씩 부드럽게 느껴졌고 텅 비었던 하루하루가 다시 소중한 의미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은퇴 후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정수 씨는 아내와 함께 작은 산사에 다녀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내 곁에서 부는 바람 소리도 길가의 핀 꽃향기도 미처 몰랐구나. 이제 그는 압니다. 삶이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투자가 성공했더라면 결코 몰랐을 것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진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아내의 존재와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삶의 가치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당신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그 오피스텔 투자 안 할 거야? 정수 씨는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안 할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오피스텔 덕분에 내가 이렇게 처리된 거라면 한 번쯤은 괜찮은 수업료였던 것 같기도 해.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그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뒤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섭니다. 바람의 방향과 새소리, 먼 산의 윤곽을 느끼며 고요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는 오늘도 산책을 하며 생각합니다. 살아 숨쉬는 이 하루하루가 참으로 고맙다고. 돈으로 채우려 했던 텅 빈 노후는 사실 마음의 공간을 따뜻하게 채워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우리 모두의 삶을 관통하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박정수 씨는 더 이상 실패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이웃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잠시 멈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스한 햇살과 잔잔한 행복이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화와 감사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은퇴를 하던 해 그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한평생을 바친 직장을 떠나는 날이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정수, 올해 60. 치열했던 서울의 한 중소기업 관리부에서 34년 청춘을 모두 바쳤던 그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직장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을의 집을 나서던 그의 일상은 이제 아침 9시 느긋하게 내린 커피 한 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앉아 쏟아지는 햇살을 마주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이전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계절의 다채로운 색깔이 시간이 멈춘 뒤에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그의 아내 민경자 씨, 역시 60의 나이로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며 두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낸 그에게는 세상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큰딸은 결혼해 대전에서 가정을 꾸렸고 아들은 아직 미혼이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어 크게 걱정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숨을 돌리며 말 그대로 여유라는 단어의 무게를 온전히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2억 8천만 원. 34년의 세월이 담긴 결코 가볍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퇴직 후 몇 달 동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은행에 그대로 넣어두자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의 이자는 보잘것없었고 주식은 평생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터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변 친구들 역시 하나둘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투자해 매달 쏠쏠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당신도 그런 거 하나 해보는 게 어때요? 매달 집세만 받아도 우리 용도는 충분하잖아요. 아내의 한마디가 마음의 씨앗처럼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듣기에는 그럴듯해도 괜히 잘못 발을 들였다가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십 년을 오직 가족만 바라보며 앞만 보고 달려온 자신의 삶에 대한 마지막 보상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나를 위해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에 단단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난생 처음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서점에서 관련 서적을 사서 탐독했으며 몇몇 컨설팅 업체와 상담도 받았습니다. 처음 접하는 생소한 용어들과 복잡한 시장의 흐름은 어렵기만 했지만 이상하게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새는 줄 모른다더니 내가 지금 부동산에 단단히 빠졌나 봐. 그는 아내에게 웃으며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분당 인근에 새로 짓는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초역세권, 신혼부부 수요 폭발, 월세 90만원 보장. 현장을 가득 메운 화려한 문구들이 그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란한 프레젠테이션, 모델하우스에 세련되고 깔끔한 인테리어, 그리고 지금 아니면 이 기회는 다시 없습니다. 라는 분양 담당자의 단호한 말에 그의 마음은 이미 절반쯤 넘어가 있었습니다. 한 채에 2억 4천만 원. 매달 들어올 월세 수익을 감안하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었고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이 생긴다는 점이 더없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의 거의 대부분을 이 오피스텔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아내와 함께 짧은 여행을 다녀왔고 일부는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박정수 씨는 자신이 인생 최고의 결정을 내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제는 돈 걱정 없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로 손자, 손녀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고 오랜 친구들과 부담 없이 등산도 다니며 평화로운 여생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식탁에 마주 앉아 희망찬 미래를 그리던 그날 밤 그의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아무런 예고 없이 새로운 장을 열어젖히곤 합니다. 그리고 그 장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가 투자한 오피스텔이 완공되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조감도 사진보다 훨씬 더 근사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을 받은 회색 타일 벽면은 세련된 윤기가 흘렀고 통유리로 된 로비는 고급 호텔을 연상케 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잘 정돈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 옆에는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표지판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정수 씨는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완공 전부터 자주 현장을 방문하며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했고 입주가 시작될 무렵에는 직접 인근 부동산 사무실을 돌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이 동네는 워낙 수요가 탄탄해서 월세 놓는 건 문제없을 겁니다. 중개사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달 그의 오피스텔은 비어 있었습니다. 첫 달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는 애써 태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달도 공실, 그리고 세 번째 달이 되어서야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라는 조건으로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